항상성 원리, 조절 원리의 두 번째가 기량작용이고, 기량이라는 말은 촉진하고 억제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그 자체에 이미 뜻이 있다. 기를항이니까. 그러면 상반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견제해야 되고, 그 목적은 항상성 유지에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제 혈당 조절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 있어.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있는데 그들 또한 정확하게 상반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기량이요, 이것도 기량이라고 말한다 이거야. 하지만 인슐린과 코르티솔이 인슐린과 아드레날린이 기량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둘은 완벽하게 상호 견제가 되는 애들이고, 인슐린과 아드레날린은 상호 견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량에는 안 속하는 거야. 그거는 명확히 해야 돼. 견제라는 게 견제가 좋은 질문인데, 견제는 하나가 올라가면 야 적당히 해. 하나가 내려갈 때도 다른 애가 이미 올라가고 있거나, 이게 올라갈 때 끌어내리는 거, 끌어내리고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교감이랑 부교감이 견제를 한다. 견제를 해.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교감이 막 흥분을 할 때 부교감이 적당히 하지, 붙잡아 내린다고. 그럼 부교감이 너무 힘이 세지면 교감이 다시 야 좀 살자, 적당히 하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보완적이야. 그 견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만 기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애들이야. 이 교감과 부교감의 상호작용은 절묘한 조화야. 이 조화로운 거거든. 그래 마치 정치가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이 기항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거거든. 근데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이게 없으면 그건 안 되지. 항상성 유지가 목적이듯이 국민을 위한 싸움이면 아주 바람직한 거야. 그런 거야 얘네들이. 바람직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견제. 네, 그 항상 견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그게 일정하다가 또 바뀌는 거예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늘 흥분한 건 아니겠지만 흥분을 할 때 정도가 있잖아. 교감신경이 미친 듯이 흥분하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하거든. 그걸 누가 잡느냐? 부교감이 잡아주는 거야. 적당히 하세요. 부교감이 너무 흥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박동이 너무 느려지거나 물질에서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슐린이 너무 과다분비되거나. 그럼 안 되니까 교감이 조금 흥분해도 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고, 너무 올라갔어 이러는 거고. 그 견제가 이게 아주 그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질 때 항상성도 잘 유지된다 이거야. 요 예를 보면 나중에 알게 돼. 상호작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혈당에 관한 조절이다. 하하. 혈당 조절.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고, 이 중추는 모든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라고 봐도 된다. 정상치는 0.1%야. 별로 안 되지. 0.1%면은 1000분의 1인데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농도로도 이 사람에 있는 모든 세포가 포도당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 그림에 보니까 간단히 시상하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림에서 전엽이 여기 써 있어. 전엽과 시상하부는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호르몬에 의해서 얘가 어떤 호르몬이 분비될지 결정이 된다면 그 호르몬이 지금 이렇게 F라고 하는 걸 타고, 하나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부신 겉질을 자극하고 있다. 부신이 이렇게 생겼다면
겉질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이쪽으로 빠져서 그게 누구냐? 자, 지금 이제 기관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여기 부신겉질,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자가 보이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간이 있는데 이 간이 상당히 큰 기관이야. 굉장히 덩치가 큰 기관으로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자 이런 걸 거쳐서 간에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역할 중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는 거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거나 하는 것들을 간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밑에 박스에 있는 것도 사실은 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여기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아래쪽에 썼다고 생각하면 돼.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이 겉질이 여기니까 이 안에는 속질이고 그러면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게 TSH, ACTH였다고 가정해야 되겠는데 ACTH가 부신겉질에 작용하게 되면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고 코르티솔의 역할은 바로 이것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하나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됐고 무엇을 한다? 요걸 한다. 요거 지방 단백질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일명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알파벳이 좀 많이 있는데 고혈당 상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 그리고 저혈당 상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우리는 먼저 저혈당일 경우를 보겠다. 저혈당 신호가 오면 분명히 이자에서 여기 시상하부가 직접 이자의 어떤 세포를 자극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C가 그게 누구냐? 동그라미 C는 알파 세포였다는 거야. 알파 세포가 누구의 자극을 받았냐면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은 알파 세포가 알다시피 글루카곤을 생산하는데 그 글루카곤의 혈당을 높이는 직접적인 호르몬인데 바로 이것을 촉진하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거꾸로 갔네요. 포도당을 글리코젠 분해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다. 여기서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니까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여기 있는 거야. 글리코젠은 다당류고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지.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었느냐고 할 때 교감신경이 여기에도 작용해요. 부신 속질을 작용해서 부신 속질에서 무엇을 생산하냐면 에피네프린을 생산합니다. 그 에피네프린도 역시나 이것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도 되겠다. 지금 이것은 다 저혈당 상태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시상하부가 저혈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시상하부가 저혈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시상하부에 혈액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시상하부 혈액을 직접 보면 되죠. 혈액을 직접 관찰해서 혈당이 너무 높은데? 내지는 혈당이 낮네. 지가 파악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아니 뇌로 혈액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지가 보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빨리. 그럼 만약에 고혈당이 됐다. 혈압이 높아질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혈당이 이미 높아져서 낮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높아질 것 같으면 호르몬을 분비해야 맞아. 그 말 알겠어? 지금 우리가 고혈당의 상태를 얘기할 건데 고혈당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잖아. 자극하는데 누가 하냐면 부교감신경이 자극하는 거야.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이런 역할을 해. 인슐린이 나와서 걔가 포도당 글리코젠을 저장하는 건 맞아.
근데 그 신호가 언제 나올 것 같아? 인슐린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 같아? 할 때 밥 먹으려고 하면 나와요. 예?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하면 나와요? 밥을 막 이제 음식을 앞에다 두고 이제 먹어야지 그 허기를 느끼고 막 먹으려고 할 때 샤브가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이제 곧 혈당이 높아지겠구나? 알기 때문에. 되게 준비성이 철저한 거야. 왜? 시간이 좀 걸리거든. 미리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걸 타이밍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0.2%로 높아지잖아. 2배만 돼도 이것을 초과하면 당뇨가 나타나요. 여기서 당뇨는 병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0.2%를 넘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줌 속에 포도당이 포함돼서 나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스탠바이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인슐린은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시점에는 다 먹고 소화가 된 시점에는 인슐린이 최고치에 도달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놈이 누구냐? 아무래도 이놈이죠. 인슐린의 주된 기능은 얘입니다. 요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포도당을 어디로 보내느냐? 혈액 속에 있었던 애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으면 혈액 속에는 일단 없는 거죠. 그게 주된 기능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간세포나 이런 데서 간이나 근육은 저장을 할 수가 있어. 뭐를? 포도당을 저장을 해. 이걸로 저장을 해. 꽤 많지. 그리고 또 뭐도 하느냐?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근데 뭐 지방 저장이 되기 전에 이미 사실은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나면 남는 게 많지는 않은 게 일반적인데 많이 먹으면 이것도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슐린 마비가 이게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뇌에 수용체 결핍. 잘 생각해봐. 인슐린이 뇌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너네가 공부를 할 때 그 아주 이 섬세한 감각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관찰, 뭐 풍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지 않으면 공부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깊이 있는 공부는 물 건너갑니다. 엄청난 호기심과 관심, 집중력 등은 그냥 누군가가 야 그렇게 좀 해봐, 뭐 집중 좀 해봐, 잘 좀 해봐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안에서 스스로 끌어내지 않으면 남이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절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 어떻게 남의 어떤 감정적인 말이나 그런 말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자신만의 문제인 거잖아.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 무렵에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그런 건데 무기력하다. 그 무기력을 느끼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고3 때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입시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애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봤는데 정작 뭐 정시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입시를 치르고 난 결과가 허무해졌을 때 애들이 재수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의 무기력이고 또 뭐랄까 의욕 상실이야.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쩌면 자기 울타리 또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자기 세상만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 정도야 다른 애들과의 비교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에 놓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입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흥미 요소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게 공부의 재미를 어떻게 느껴요라는 거예요. 재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래야 진짜로 잘해요.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재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나와요. 성적이라는 게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선생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여태껏 봤던 것은 딱 희한하게도 물론 내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흥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갔을 때 더 그런 효과들이 더 많겠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어 왔다는 거야. 놀라울 정도로 야 그게 재밌었어? 라고 되물을 정도로 뭐 그런 요소에 감동을 받았다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방법은 그 힘을 끌어내는 건데 참 쉽지 않죠. 이걸 보라고요. 뇌의 인슐린 수용체 결핍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첨예한 정말 놀라운 그 센스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질문인데 얘 스스로 why를 찾고 how를 찾고 있느냐 그 왜를 찾고 있냐 할 때 인슐린이 왜 중요하냐 인슐린 중요하다. 수능에도 모든 시험에도 인슐린 관련 당뇨 관련 얘기가 최근 들어서의 수능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관련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놈인데 관심 대상인 건 맞는데 그럼 갑자기 떠오른 질문은 인슐린이 아까 결핍되거나 인슐린 수용체가 이상이 생길 때 생기는 당뇨가 왜 문제냐는 것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가 뇌가 아니더라도 수용체가 결핍되는데 왜 문제요를 요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아하 번쩍 이게 있어야 돼요. 결핍되면 이게 안 돼요. 포도당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세포에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요. 그게 뭘 뜻하냐고? 쉽게 말해서 세포라는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이거면 끝장이죠. 이게 알츠하이머예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긴 거야. 그 밑도 끝 아니 정말 마르지 않는 그 호기심과 그 궁금증은 왜 결핍되지? 왜 결핍되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꼬리 부르는데 왜 결핍되게 됐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물질 대사 증후군이기 때문에 당뇨성 질병으로서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대사적으로 당뇨성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가 얘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뇌에서. 왜냐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뇌세포에서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놈이 이걸 제거할 때 뇌에 있는 수용체들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인슐린 수용체를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 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